자, 돌아왔습니다. 빨리 왔죠? 네, 굉장히 빨리 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스파크 플레어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레어 네트워크 무엇인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과 뭐가 다른가요? 네, 차별화된 점이 있는지. 자, 플레어 네트워크는 여러분 튜링 컴플릿 형태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튜링 컴플릿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튜링이란 뭐냐?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코딩할 때 제어문 같은 게 들어간 거, 뭐 조건을 달아갖고 이런 것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달린 이런 복잡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플레어 네트워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깊이 있게 알 수 있지만 오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이미 7개월 전쯤, 6개월 전쯤에 이거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플레어에 대한 박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그 본질적인 거, 그것마저도 나는 알고 싶다. 스파크를 너무 사랑한다. 이것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6개월 전 방송 보시면 이미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하시고요. 그걸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6개월 전에 한 거, 6개월 전에 이미 다 설명, 그걸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여러 가지 뭐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플레어 네트워크 안에서 우리는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 재테크.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신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스파크를 받긴 하는데 이거를 굴릴 수가 있대. 무슨 풀에다 넣고 굴리고 무슨 오러클에 넣고 굴리고, 야, 이거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거를 스파크를 들고 이 FXIP FSM 만드는데 이거를 유동성 제공하면 또 내가 무슨 피를 받는데, 근데 그 뭐지?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 방법도 모르겠네?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걸로 재테크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메커니즘을 설명드릴 거고, 그 메커니즘을 설명드린 뒤에 그 안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는 로직상 페널티라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되게 무서우시죠? 근데 두려워하실 게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돌아가는 구조를 다 이해하고 본인이 너무 무리한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이 페널티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까지도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 거를 들으시면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몇 가지가 있냐면은 풀에서 굴리는 게 있어요. 하나, 풀에서 굴리기라고 할까요? 자, 두 번째는 FSS에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러클 투표 정도로 할까요? 네, 오러클 투표 정도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풀에서 굴리기는, 자, 잘 들으세요. XIP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이제 플레어 네트워크 출시되면은 라이트코인이나 또는 도지라던가 또는 스텔라 루멘이라던가 다른 암호화폐도 되지만 어차피 XIP 채널이고, 그리고 저는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원활한 설명을 위해 XIP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점을 유의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자, 풀에서 굴리기는 FXIP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XIP를 홀드하고 있으면은 풀에서 굴리기가 됩니다. XIP로 바꿔서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XIP만 들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FXIP로 바꾼 상태로 들고 있어야지 풀에서 굴려집니다. 오케이? 이제 자세한 메커니즘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핵심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이전트 역할은 이거는 스파크로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오라클 투표는 둘 다 돼요. 스파크 어디 갔어요? FXIP 둘 다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 가지 정도가 크게 있는데 각 방법에는 내가 어떤 자산을 들고 있어야 되는지가 중요해요. 1번 풀에서 굴리기는 FXIP로 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2번 FSS에 대해 에이전트 역할하는 거. 그러니까 내 스파크를 담보로 제공해서 FXIP를 발행을 해갖고 주는 걸 통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건 내가 스파크를 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오러클 투표는 둘 다 됩니다. 내가 스파크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도 되고, 그리고
FXIP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해요. 이해가 되시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 기존에 여러분들이 설명 들었던 거 있으면은 다 잊으세요. 그냥 머리 비우고 들으시는 게 오히려 깔끔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건 지금 설명드리는 게 정확한 겁니다. 자,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1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풀에서 굴리기가 여러분들이 가장 쉬울 겁니다. 풀에서 굴리기가 가장 쉬워요. 자, 디테일 설명 들어갈게요. 이게 가장 쉬워요. 풀에서 굴리기. 뭐 하면 되냐? FXIP로 바꾸고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그냥 바꾸고 여러분 홀드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디에서? 플레이어 네트워크 상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FXIP가 존재하는 건 플레이어 상에서거든요. IO 형태로 발행이 되는 거고 그걸 플레이어 네트워크 상에서 들고 있으면 정산? 이거는 플레이어 재단에서 명확한 명칭으로 표현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제가 그냥 정산이라는 표현 쓸게요. 아니다. 정해진 시간. 자,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전체 FXIP의 아니야 이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FS F 라이트코인을 제한 세 비율. 자, 요 말입니다. 조건은 위에 거예요. 조건 받으려면은 이 조건을 달성하시면 되고 기준은 요게 됩니다. 지급 기준. 지급 기준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지급 양이라고 할까요? 지급 기준이 맞는 표현 같아. 자, 조건을 달성하면은 아래 지급 기준으로 지급이 돼요. 자, 어떤 얘기냐면은 F 뭐뭐뭐 F 뭐 LTC F XLM 스텔라룸이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타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이 스마트 컨트랙트 쓰기 위해서 플레이어 네트워크 상에서 F 뭐뭐뭐 해갖고 발행을 하는데 그걸 통칭 FSC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플레이어 네트워크에서 초기에 이제 XRP 말고도 XRP 이후에 다른 암호화폐, 도지나 이런 것들을 끌어들일 때 어떤 것들을 정해놨냐면요. F 에셋 중에 라이트코인 있죠. F 라이트코인. 걔만 전용 풀을 만들어줬어요. 뭐 예를 들면은 50억 개였나? 그리고 나머지가 200억 개인가 그런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맞나? 잠깐만요. 여러분 그 개수는 잠깐 보러 가죠. 제가 뭐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라서 개수까지 잠깐 보러 가도록 합시다. 플레이어 네트워크 가서 개수마저도 여러분들 체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있겠죠. LTC 인티그레이션 20 맞고요. 이거는 50억 개 맞고요. 네, 맞네요. 제 기억이 맞네요. 자, 풀의 크기. 자, LTC 전용 풀이 따로 있어요. 50억 개. 얘네는 에어드랍을 안에서 따로 만들어준 거예요. 200억 개. 이거는 당연히 스파크입니다. 자, 이렇게 풀이 존재하는데,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LTC만 따로 있는 거예요. FLTC만 따로 50억 개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얘를 제한 나머지들은 이 200억 개 풀에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아마 첫날이 5%일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게요. A라는 친구가, A 친구가 FXIP 100개, 그리고 B 친구가 FXIP 50개, C 친구가 FXIP 20개를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총 몇 개야? 170개잖아요. 그죠? 170개를 갖고 있는데 이 당일날 정산하려고 딱 지급을 하려고 그때 체크를 해보니까 이런 비율로 갖고 있었어요. 그럼 만약에 첫날에 지급할 게 5%다. 전체 200억 개 중에. 그럼 몇 개요?
10억 개잖아. 그러면 10억 개를 이 비율로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즉 뭐냐면은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이걸 매일 나눠줄 건데, 풀로 나눠줄 건데, 내가 FXIP로 전체 풀 대비 내가 갖고 있는 전체 FXIP 대비 내가 보유하고 있는 FXIP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많이 지급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많은 애들이 여기에 몰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FLTC, 라이트코인을 제외하고 도지든 뭐든 간에 그 수많은 친구들이 다 FX에서 바꿔갖고 풀에다가 박아요. 그러니까 바꾸고 그냥 홀드하고 있으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바꾸고 나서 되게 많이 들고 있어요, 다들. 그러면은 그만큼 내가 받는 비중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니까 FLTC는 별로 보유자가 없어.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다? 내가 라이트코인으로 바꿔서 FLTC로 바꾼 다음에 홀드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스파크 보상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풀에서 굴리는 거에 대한 보상은 스파크로 돌려줍니다. 네, 리워드는 스파크예요. 여기에 대한 보상은. 그리고 어떤 룰이 적용되어 있냐면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매일 주는데 첫날 스타트가 가장 비율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을 300일 동안 나눠서 준다라고 했으면은 매일매일 뭐 예를 들어서 뭐 1%씩 줄 거야. 또는 0.3%씩 엠빵으로 해서 줄 거야. 이게 아니라 첫날의 비율, 가중치를 제일 세게 줘요. 그러니까 전체 100을 줄 게 있으면은 첫날에 막 한 10 주고 그 다음날에 뭐 8 주고 7 주고 6 주고 그러니까 그 비율을 점점 줄여나가는 형태입니다. 그 얘기는 초반 때부터 내가 FSS를 들고 있으면은 나중에 들고 있는 것보다 무조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초반을 노려야 되는 형태입니다. 초반에 가장 많이 지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형태로 돼 있고 참여 방법은 되게 쉽다. FS에서 바꾸고 내가 홀드하고 있으면 자동 지급이에요. 스마트 컨트랙트에. 자, 이 방법이 있고요. 자, 에이전트 역할하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쉽게 얘기해서 요겁니다. 내가 스파크를 담보로 잡아서 FXIP를 발행해서 그걸 필요하다고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네, 뭐 이 화이트 페이퍼 상에는 뭐 오리지네이터 또는 에이전트, 네, 뭐 그 다음에 이제 상환을 리딤퍼라고 했나요? 네, 뭐 어떤 명칭을 썼는지까지는 제가 기억 안 나지만 크게 세 가지 존재가 있어요. 통신자라고 할까요, 그냥? 애매한데 오리지네이터를 얘기하는 게 좀 한글로 뭐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통신자라고 하겠습니다. 통신자가 있고 에이전트가 있고요. 그리고 상환자가 있어요. 세 친구가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XIP를 처음에 보낸 겁니다. 이 친구 XIP 보내서 FXIP를 받기 원하는 친구. 그리고 에이전트는 뭐라는 친구냐? 스파크 갖고 있다가 이거를 FXIP로 바꿔서 송신자한테 주는 친구예요. 상환자는 FXIP를 들고 있다가 XIP로 바꿔주세요 하는 친구입니다. 네, 이해하기 쉽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되게 쉬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에이전트 역할을 하면서 크리에이션 피라던가 또는 리딤 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송신자는 결국 뭐냐면요, 나는 XIP를 들고 있는데 뭐 크게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쓰고 싶다, 플레어 네트워크에. 그래서 FXIP로 바꾸고 싶어,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고, 또는 요 1번을 하고 싶어서 FXIP로 바꾸고 싶은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든 간에 내 XIP를 FXIP로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들고 있는 건 XIP예요. 그래서 이 XIP를 에이전트 계정으로 XIP를 보내주고 그것을 FXIP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바꾸는 과정 중에 크리에이션 피를 주게 돼 있어요. 통신자가 바꿔서 받는 그러면서 크리에이션 피를 에이전트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XIP로 지급이 돼요.
예를 들어서 5%로 책정되어 있다. 크리에이션 피는 초기 설정값이 얼마더라? 그건 약간 변동이 있는 건데요. 초기 설정값 기억이 안 나네요. 뭐 그냥 설명이니까 정항상 그냥 5%라고 가정을 하면은 얘를 이렇게 드릴게요. 내가 XIP 100개를 들고 있고 요거를 FXIP로 그대로 100개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5%라는 가정했을 때 그러면 105개를 주면 되는 거죠. 에이전트는 5개를 얌얌. 이해가 되시죠? 예, 얌얌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에이전트 역할을 하게 되면은 FXIP로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스파크를 담보 삼아서 FXIP로 발행을 하고 그거를 주면서 이제 XIP를 수수료로 받게 되죠. 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런 뒤에 나중에 이거를 거꾸로 이제 FXIP 발행된 거를 다시 XIP로 바꿔주세요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겠죠. 내 XIP 돌려줘. 이제 스마트 컨택트 다 썼어. 나 바꾸고 싶어. 하면은 리딩 피 마찬가지로 에이전트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스파크로 주게 되어 있어요. FLR이 스파크입니다. 여러분들 통화기호상. 자, 이걸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에이전트가 FXIP를 XIP로 돌려주면서 스파크로 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게 에이전트는 그냥 스파크를 들고 있다가 지금 송신자나 상환자한테 경우에 따라서 XIP를 FXIP로 바꿔주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FXIP를 XIP로 바꿔주는 거 하면서 양쪽한테 돈 받네? 이거 뭐 복덕방인가? 와 개꿀이다 막 이러면서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맞긴 맞지만 기본적으로 맞긴 하지만 구조상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왜 페널티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 구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플레어 네트워크 상에서는 FLR이라는 네이티브 토큰을 통해서 FSS의 담보를 통해 발행을 해요. 말이 좀 이상하네. 네. 담보를 통해 FSS를 발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구조상 2.5배거든요. 자, 어떤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거 이해가 돼야지 페널티에 관련된 것도 이해가 돼서 나중에 페널티 안 받으실 수 있어요. 이 페널티 되게 강합니다. 되게 세요. 페널티가 어떻게 먹는지도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은 설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XIP 대 플레어가 1대1 비율이라고 합시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은 XIP도 1달러 달러? 아니 좀 기분 좋게 하자. 10달러? 플레어도 10달러 일 경우에 XIP 한 개로 스파크 한 개를 구매할 수 있죠. 자, 요 환율 가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이 10달러에서 XIP 한 개로 이 스파크 한 개를 구매할 수 있다라는 상황을 가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2.5배라고 했죠. 그럼 뭐냐? 즉 XIP를 이제 받고 FXIP를 발행을 하려면 2.5배 가치의 스파크 토큰을 담보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마침 계산하기 편하게 제가 1대1로 했잖아요. 둘 다 똑같은 10달러니까 그냥 XIP 2.5배 곱한 그 스파크만 담보를 잡으면 되겠죠. 즉 25달러죠. 그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FXIP 한 개를 발행하려면 스파크 2.5개를 담보로 잡으면 됩니다. 발행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XIP 한 개를 FXIP로 한 개로 바꾸고 싶다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걸 해주면서 피를 받으려면은 내가 적어도 스파크 2.5개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담보로 잡아야지 발행할 수 있으니까요. 저 한 개를 발행해서 줄 수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담보 구조예요. 담보를 왜 잡냐? 담보 당연히 잡아야겠죠. 뭔가를 발행을 한 거잖아요. FXIP라는 거를 발행을 했는데 그 가치를 보증할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래야지 서로 간에 무슨 계약서라던가 이런 거 없이도 이 구조가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즉 이 플레어 네트워크 상의 스파크라고 하는 뭐 시시각각 가격이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가치를 갖고 있는 이거를 통해서 발행하려는 거에 2.5배 정도 안전하게 담보를 잡아서 이 구조를 성립을 시키겠다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담보로 잡아서 발행해서 1XIP, FXIP를 발행해서 주고 크리에이션 피 받고 나중에 쓴 다음에 이 사람이 XIP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리디피를 또 스파크로 받고 본인이 담보로 잡혀있던 거 풀리면서 갖고 있었던 XIP를 돌려주면 됩니다. 그럼 모든 게 클리어하고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없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제 특정한 상황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가치가 변할 때입니다. 가격 변동이 발생할 때. 특히 XIP 가격이 오를 때요. 자,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율이 2.5잖아요. 그러니까 XIP 한 개에 플레어 2.5 같은 가격일 때의 기준입니다. 가격이 다를 땐 또 얘기가 달라요. 정확한 표현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XIP의 가치에 해당하는 2.5배 이렇게 표현해야겠네요. XIP 가치의 2.5배의 가치에 해당하는 플레어를 담보로 잡아야 해요. 자, 예시를 들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지 지금 거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XIP가 100달러예요. 10만원 됐다고 칩시다. 현재 XIP 100달러고 플레어는 10달러예요. 자, 이럴 경우 담보 몇 개나 잡아야 될까요? 플레어를. 이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2.5배. 자, 생각해 보셨나요? 자, 생각해 보셨으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XIP 하나당 가치가 얼마죠? 100달러잖아요. 그러면은 FXIP를 하나 발행하려면 스파크를 얼마나 가져야 되냐면 일단은 XIP 가치 2.5배를 계산해 봅시다. 250달러죠? 그죠? 요거잖아요. 그러면은 250달러치 스파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에 얼마예요? 10달러죠. 그럼 지금 뭐다? 25개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은 즉 지금 가격일 때 기준으로는 FXIP 한 개를 발행하려면 25개의 스파크를 담보 잡아야 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장만부님 잘 이해하셨네요. 자,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수로 2.5배가 아니에요. XIP 발행하려는 그 개수의 가치에 2.5배에 해당하는 스파크의 개수, 그걸 맞춰갖고 담보를 잡아야 돼요. 지금처럼 설명드린 것처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구조가 서로 신뢰 없이도 이렇게 서로 교환하고 이 메커니즘이 돌아갈 수 있게 담보란 걸 잡는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가치 변동이 발생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2.5배라는 수치를 정해놨고 이거는 뭐 나중에 거버넌트의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밸리데이터들이 투표해갖고 어쨌든 초기에는 2.5배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XIP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해보세요. 자, 만약에 XIP가 떡상을 해서 200달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처음에 이렇게 잡아놨는데 떡상했어. 떡상. 네, 이렇게 200달러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2.5배 어떻게 되죠? 당연히 2배.
스파크가 여전히 10달러라고 하면은 50개의 스파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담보를 맞출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2.5배라는 그 기준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에이전트로 이제 스파크나 XIP를 벌고 싶은 거잖아요. 이때 두 가지 액션을 해야 돼요. 네, 어떤 콜투 액션이 발생하냐면은 일종의 청산이죠. 청산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25개를 메꿔야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둘 중에 하질 않으면 1번을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1번을 안 하고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소중한 이 담보가 청산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청산을 당할 때 페널티가 엄청 심해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페널티 엄청 심합니다. 보통의 페널티가 아니에요. 네, 페널티도 어떤 페널티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들으시면은 기겁하실 거예요, 진짜. 네, 페널티 엄청 심해요. 자, 그래서 네, 절대로 이해를 하시고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걸 하실 때. 자, 일단은 1번의 경우는 내가 가격 변동에 따른 그 담보 비율을 맞추기에 내가 메꾸면은 문제가 없는 거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거에 대해 좀 아실 게 두 번의 기회를 줍니다. 두 번. 딱 두 번의 기회를 줘요. 한 번, 야, 메꿔, 빨리 메꿔. 주고, 두 번째 또, 야, 빨리 메꿔. 이렇게 기회를 줘요. 근데 두 번째 못하면은 바로 2번으로 가서 페널티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메꾸라는 신호가 떨어지는 거는 바로 그 네, 콜레러럴 뭐죠? 그 명칭이 있는데 콜레러럴 콜레러럴 밴드인가? 뭐 아무튼 있어요. 그 전용 명칭이 있어갖고 있는데 2.5배잖아요. 네. 2.4 네. 그 밴딩에서 이게 2.4까지 이르르면은 그러니까 XRP 가치가 막 올라가서 이 가치 자체가 담보를 넘기 직전에 이거 좀 더 설명드려야겠네요. 진짜 이 좀 이해하시는데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듣다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서 이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요 기준 여기 해갖고 이렇게 발행을 했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 상황일 때 자 여기에서 만약에 XRP가 가격이 오릅니다. 240달러까지 가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딱 2.4배 가치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이때 바로 이 메커니즘 스마트 컨트랙트 작동을 합니다. 야, 너 이거 인계치 이르렀어. 너 이거 담보 제대로 안 잡으면은 만약에 XRP의 가치가 뛰어넘으면 여러분들 에이전트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스파크의 가치를 뛰어넘는 거를 발행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상환자가 나중에 야 돌려줘 했을 때 내가 담보로 잡아놓은 걸로 그 가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상환을 다 못 해준단 말이에요. 일종의 부도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2.5배로 담보를 잡아놓는데 내가 잡아놓은 거에 담보에 2.4배에 이르는 것까지 XRP 가격이 변동해서 올라온다. 그러면은 경고가 뜨는 거죠. 야, 여기에서 0.1배만 더 메꾸면은 내 스파크 2.5배로 잡아놨는데 그거랑 동등한 가치가 돼버려 내가 발행한 게. 그러면 더 이상 이걸 뛰어넘는 순간에 상환자한테 못 돌려주는 일이 발생해서 부도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마트 컨트랙트가 2.4배에 이르는 순간에 로직이 작동되는 거예요. 청산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기 전에. 뛰어넘으면 연쇄부도 일어나니까 청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스마트 컨트랙트 로직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메꾸던지 에이전트가 발행자가 더 메꿔갖고 안전하게 담보를 만들던지 아니면은 페널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청산당해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기준에 이르를 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메꾸지 못해갖고 스파크를 더 추가로 담보를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아서 청산을 당하면은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내가 담보로 잡은 스파크를 바로 상환자한테 돌려줘요. 그냥 자동으로 강제로 돌려줘요.
내가 XIP를 못 돌려주는 거 부분에 대한 만큼 그냥 주게 됩니다. 부족한 만큼 줘버리고, 그 다음에 남는 거 자기 담보 중에 XIP를 돌려주기 위해 담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거랑 똑같아요. 그 월세 계약했을 때 담보 어느 정도 잡잖아요, 보증금을. 근데 내가 월세를 못 내면 어떻게 되죠? 보증금에서 까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네. 이해가 되시죠? 내가 담보로 잡은 게 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은 상관없는데 여기에 플러스 페널티죠. 사실 이거는 페널티도 아니죠. 왜냐면 내 스파크가 갖고 있는 가치만큼 중에서 어차피 XIP로 돌려줄 거를 강제로 돌려주는 것 뿐이지 내 재산이 까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진정한 페널티는 이 뒤에 발생을 해요. 그 담보를 주고 나서 나머지 담보 중에 50%가 버닝돼요. 소각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엄청난 페널티예요. 내 담보 중에 내가 XIP 돌려주지 못한 분량만큼을 내 담보에서 까요. 강제로 까이는데 여기까지는 괜찮단 말이에요. 사실 페널티도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를 강제로 돌려주고 난 뒤에 남은 스파크, 남은 담보 스파크의 절반을 소각당해요, 강제로. 빠이빠이 하고 소각을 당해버려요, 그냥. 이해가 되세요? 즉 엄청난 페널티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25개 잡았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5개를 강제로 돌려주기 위해서 청산을 당했어요. 페널티 먹어서. 그럼 20개가 남았잖아요. 근데 그 20개를 그냥 고지고대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 내 담보를 절반을 소각을 당합니다. 10개를. 10개를 소각을 당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플레어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결정을 한 건데, 아마 제가 추측컨대 이들의 의도는 뭐냐면 절대로 부도나는 일을 없게 만들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이런 걸로 담보 잡고 뭔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IMF나 뭐 어떠한 경제 위기든 간에 부도나는 순간, 그리고 그 부도가 연쇄로 발생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도가 나지 않도록 엄청난 페널티야 강제적인 청산, 마진콜이 있다는 거죠. 이 구조는 아예 부도날 수 없는 구조로 만들겠다, 이런 의지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아니, 무서워서 못할 건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이제 실전에 적용한 예를 들어볼게요. 6월에 15%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10,000개를 받았다 칩시다. 근데 내가 이 10,000개를 죄다 FXIP로 다 바꿔. 어떻게? 여유분 없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떡상. 이게 떡상이에요. XIP 떡상, 그리고 내 FXIP를 발급받은 사람이 상환을 해달래.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메꿔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페널티 안 받고 싶으면은 내가 스파크를 더 사다가 메꿔야 돼요. 스파크를 더 사다가 메꾸시면 됩니다. 페널티를 안 받고 싶으면. 아니면은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페널티 먹던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해서 에이전트 역할을 해서 XIP와 스파크를 벌어들일 수 있는데, 주의점 뭐냐면 그걸 하실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스파크를 올인해서 FXIP를 발급해갖고 그걸 굴리다가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면은 내가 페널티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게 싫으면 안정적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돈의 여유가 있어갖고, 만약에 XIP가 떡상했는데 이거 상환자가 다시 XIP로 바꿔달라는 경우가 생기면은 스파크를 추매해갖고 담보로 박아버리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면 페널티 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거 올인해갖고 다 바꿔놓고 나는 추가 자금이 없어. 그러니까 추가로 플레어를 사갖고 담보로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런 일이 발생했다? 빼박이죠. 페널티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담보로 잡힌 것 중에 정말 일부라고 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소각되어서 날아가실 거예요. 페널티를 받고.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너무 막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막 이해가 안 돼서 어떡하지? 나 평생 이해 못할 것 같아.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니에요. 자꾸 보시다 보면 이해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아마 극소수일 거예요. 진짜. 뭐 심지어 유튜버를 하는 사람 중에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들 이해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나마 좀 빠르신 거예요. 빠르신 거고 지금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꾸 보다 보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은 질문을 하시다 보면 제가 답변 드리면은 자꾸 듣다 보면은 결국 이해가 되실 수밖에 없어요. 어렵진 않아요. 결국. 자, 그러니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에이전트 역할을 하면서 XIP와 뭐다? 스파크를 벌어들일 수 있다. 근데 이걸 하는데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페널티를 주의해야 된다. 페널티는 어떨 때 발생한다? 이 가격 변화 때문에 내 담보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질 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추가 담보를 못 잡거나 또는 이제 구매를 할 능력도 없다. 스파크를 추가로.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내 스파크가 날아간다는 거죠. 소각돼서.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예요. 자, 세 번째 갑시다.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오러클이라는 걸 통해서 오러클 기어라고 할까요? 오러클 기어를 통해서 이제 내가 들고 있는 거는 FXIP 또는 스파크입니다.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하고 여기에 대한 리워드는 스파크입니다. 조금씩 다르죠.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뭘로 들어오는지 달라요. 정리하면은 아까 에이전트 역할 할 때 처음에 FSS를 달라고 하는 그 송신자 그 사람한테 유일하게 XIP로 받는 거고 나머지는 다 그냥 스파크로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리워드는. 이해가 되시죠? 자, 오러클 기어는 뭐냐면은 자, 오러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플레이어 네트워크 내에 가격 정보가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은 플레이어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라이트코인, XIP, 도지, 기타 등등 많은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루는 오러클이 있고 또는 전문적으로 XIP에 대해서만 다루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겠죠. 라이트코인이나 뭐 도지라던가 이런 특정 암호화폐만 다루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거에 따라 갈리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느낌 오시죠? FXIP 홀더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스파크 홀더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러클은 여러분들 뭔가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말씀드리면 제 영상 보시다 보면 한 달 전인가? 그때 오러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 원하시면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지금 이 순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문구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오러클의 존재는 쉽게 얘기해서 이 스파크라던가 XIP, 라이트코인, 기타 등등 플레이어 네트워크에서 사용 가능한 FS의 암호화폐들의 가격 정보를 긁어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인데 자, 모든 세상 일은 정상적으로 항상 돌아가면 상식적으로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법이나 규제 그 어떠한 규칙도 필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정상적으로 할 테니까요. 어떠한 제약이나 감시도 필요 없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항상 비정상적인 일도 발생하고요. 이 세상엔 나쁜 사람도 있고 범죄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죠. 규칙이란 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러클도 약간 이상한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XIP 가격이 지금 막 한 $10인데 야, 몰랑
나는 장난치고 싶어 해갖고 XRP 가격 589달러, 589달러 막 이렇게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메커니즘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를 만들어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레어 네트워크 안에도 여러 참여자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FSS를 홀드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는 네이티브 토큰인 스파크를 홀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네트워크의 여러 형태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런 인센티브 정책에도 참여하지만 밸리데이터나 즉 그 네트워크의 트랜잭션을 검증하는 그런 역할로 참여하거나 또는 거버넌트, 이 네트워크의 규칙들, 아까 보신 것처럼 담보 설정 몇 배로 하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이런 규칙에 관련된 거 참여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참여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러클에도 참여가 가능한 겁니다. 어떤 참여냐? 정확한 정보를 이 플레어 네트워크에 전달하는 걸로 보이는 오러클한테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함으로써 그 정직하다고 판명되는 오러클의 투표를 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럼 동기부여가 어떻게 되겠죠? 가격 정보를 정확하게 이 네트워크에 전달해 주는 사람한테 다들 투표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보상이 많아질 테고 당연히 오러클들도 어떤 동기부여가 되죠? 내가 최대한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전달해야 나한테 투표를 많이 해주고 나도 보상을 많이 받겠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 동기부여, 즉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서로 간의 시너지가 나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러클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정확한 가격 정보를 플레어 네트워크로 전달하는 오러클한테 투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스파크를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스파크 또는 내가 갖고 있는 FXIP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걸로 보이는 오라클한테 줄 서시면 돼요. 그러면은 보상을 받아요. 어떻게? 매일매일. 이해가 되시죠? 지금 감자형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1번, 3번은 페널티가 없습니다. 1번, 3번은 페널티 없고요. 그냥 보상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특히나 1번이 가장 페널티가 없어요. 그냥 바꿔놓고 그냥 들고 있으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XIP를 바꿔놓고 있으면 돼요. 1번 하는 방법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들 XIP를 아까 보이셨죠? 송신자 역할로서 스파크를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나 FXIP로 바꿔줘 해갖고 바꾼 뒤에, 물론 수수료는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뒤에 FXIP를 홀드하고 있으면서 스파크를 벌어들이는 방법이 있겠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스파크를 직접 들고 있으면 뭐 하면 돼요? FXIP로 발행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상태로 내가 홀드하고 있으면은 이 1번 인센티브 받을 수 있겠죠?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페널티 없으니까 그냥 얌얌 먹으면 돼요. 요거는. 그죠? 얌얌 드시면 되고, 3번은 그냥 투표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페널티도 없어요. 투표해서 내가 잘 투표했으면 많이 받는 거고, 투표 잘 못했으면 적게 받는 거고요. 2번은 뭔가 양쪽에서 받으니까 뭔가 좀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문제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손 놓고 있으면 페널티를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이 좀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겠죠. 현민님 오랜만이시네요.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뭐 플레어 네트워크의 뭐 컨센서스라던가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굳이 이해할 필요 없으세요. 그냥 나는 시간적 여유도 많고 나는 플레어 네트워크의 박사가 되고 싶어, 이런 분들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실 우리 같은 유저 입장에서 뭔가 재테크를 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지금 설명드린 이 세 가지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될 게, 이거는 지금 플레어 네트워크 내에서의 재테크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플레어 파이낸스라고 하는, 뭐 디파이를 이 플레어 네트워크에 넣겠다고 하는 그 친구들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언급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떼어놓은 순수한 플레어 네트워크 내에서의 재테크입니다. 그 내용은 아직 언급도 안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냥 플레어 네트워크만으로도 이런 부분으로 굴려갖고 재테크가 가능하다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와우, 설명 다 했네. 이거 몇 시간 방송했냐? 1시간 반밖에 안 했네요. 다행이다. 2시간 될까봐 걱정했는데. 다 이해되셨죠? 네.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질문하시면은 제가 아직 2달이나 남았습니다. 2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답변 드릴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기 때문에 천천히 차근차근 이해해 가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가장 쉬운 거는 1번일 거예요. 1번. 가장 알기 쉽습니다.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죠? 2, 3번이 좀 어려울 텐데 이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 저는 1, 2, 3번 다 이해는 했는데요. 1번은 알겠습니다. 그냥 홀드하고 있으면 끝나니까 홀드하고 있으면 되겠죠. 근데 2, 3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2, 3번 보여드립니다. 내가 딱 때가 되면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면 되는지 보여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 또 있어요. 저한테 최근에 질문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팩토리님, 저는 스파크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 받을 때 스냅샷이 끝났는데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질문은 무슨 까닭인가요? 물어보면은 이런 질문을 하세요. 하드웨어 월렛 또는 소프트웨어 월렛,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라 12월 10일, 즉 스냅샷 이전에 개인 계정에 가만히 보관하고 있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요, 스냅샷 하기 이전에 이미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라 개인 계정에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 월렛이나 또는 소프트웨어 월렛, 그리고 그 밖에 기타 등등 방법으로 개인 계정에 그냥 가만히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스파크 에어드랍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스냅샷이 이미 지났다고 하네요. 저는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 질문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 중에는 이미 다른 데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오신 분들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혹시 이 중에요, 어떠한 이유든 간에, 내가 아직 스파크를 몰랐던 거 간에, 어떤 이유든 간에 12월 10일 그 스냅샷 기준 이전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라 개인 계정에 보관하고 계셨던 분들 계시죠? 근데 스냅샷 다 끝난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알아갖고 나 뒤늦게 알았어. 나는 에어드랍 못 받는 거겠지? 또는 누군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나는 대상이 아니더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 거예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뭘 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중에 분명히 계십니다. 저한테 이 질문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파크 받으실 수 있는 거 못 받으시면 억울하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냅샷 작년 12월 12일 이전에 개인 계정에, 암호화폐 거래소 말고요, 개인 계정에 XRP를 보관하고 있었고 나는 그 스냅샷 기준인 그 시점에, 그 시간에도 여전히 개인 계정에 보관하고 있으시면은 에어드랍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요. 하지만 한 가지를 하셔야 돼요. 클레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클레임 방법을 제가 조만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클레임을 6월 11일 전까지만 하시면은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조건은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에어드랍을 사실을 알고 있었건 모르건 간에 스냅샷 기준일에 개인 계정에 XRP가 있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스냅샷이 12월 12일 작년이에요. 2020년 12월 12일 0시 0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3개시 표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스냅샷이 시켰는데 이 기준으로 개인 계정에 XRP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면 받으실 대상이에요. 설사 이 에어드랍이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분들도 대상이 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혹시 이 기준을 만족하고 계신 분들은 스파크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나중에
이거를 받으려면 클레임이란 걸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만족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 클레임 방법 알려드릴 때 요거를 하시면은 6월 말 전후로 플레어 네트워크 런치됐을 때 여러분들의 플레어 계정으로 뭐가 들어간다? 스파크가 입금이 된다는 거죠. 에어드랍 받으신다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괜히 받으실 수 있는 거 놓치시지 마시고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중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코디우스 옛날에 돌리셨던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코디우스 돌리려면 개인 계정 필요하거든요. 개인 계정 만들어서 거기에 뭐 한 몇십 개 정도 XRP 박아 놓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죠? 그분들도 받을 수 있어요. 그 계정 유지하고 있었으면. 그 계정에 리저브 물량이라고 20개는 못 꺼내요. 분명히 이 중에 있을 거예요. 그거 코디우스 돌리려고 했다가 야이씨 개인 계정에 20개 그냥 XRP만 묶여버렸네 리저브로. 내 아까운 XRP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얘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이 돼요. 얘도. 그러니까 이것도 꼭 받으세요. 지금 만약에 스파크 출시 이후에 20달러래. 지금 뭐 2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죠. 2달러 전후라고 하면은 그래도 4만원 돈은 되는 거거든요. 꼭 받으세요. 네. 잊지 마시고 조금만 노력하면 클레임 금방 끝나니까요. 그거 해갖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찬스. 네.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 꼭 잊지 말고 클레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속 시원하네요. 드디어 설명할 거를 다 설명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플레어 네트워크 출시되면은 열심히 재테크 하시기 바랍니다. 출시된 이후에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거는 얼마든지 성실성의껏 알려드리고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RP 매도 걸면 어떻게 되냐고요? 어떤 의미시죠? 건블리님? XRP 매도 걸면? 그 스파크 관련돼서 말씀하신 건가요?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명확한 기준 말씀드릴게요. 작년 12월 10일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가 이제 스파크 에어드랍 위에서 스냅샷 한 날짜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날짜에 XRP를 갖고 계셨으면 상관없어요. 그 뒤에는 스냅샷 이후에 팔아도 대상자가 되십니다. 팔아도 무방해요. 상관없어요. 스냅샷 기준 때 XRP 홀드하고 계셨으면 이미 그게 기억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받으실 거예요. 그 이후에 XRP 파는 거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당연히 이 얘기는 뭐가 되냐? 그 이후에 XRP를 더 홀드량 더미를 늘리셨다고 해도 당연히 영향을 못 준다는 얘기예요. 줄이던 늘리던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스파크 받으시는 건 상관없어요. 지금 권블리님이 질문 주신 거랑 김선미님이 질문 주신 거 동일한 맥락인데요. 스냅샷 기준일 때 XRP를 들고 있었으면은 그 기준으로 받으시는 거지 그 이후에 XRP를 수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한 거는 반영을 받지 못해요. 즉 예를 들면은 팔아도 되고요. 수량을 늘려도 돼요. 근데 그 늘린 수량 또는 줄인 수량이 스냅샷 기준 때에 받을 그 기준으로 받을 스파크 양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지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페널티를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자 형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다른 데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저의 예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예전부터 XRP 관련된 전문 방송을 해왔지만 이런 거 관심 갖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관심을 갖더라도 뭐 이거를 이해할 만한 기반 지식을 갖고 있거나 또는 그만한 열정을 갖고 있는 분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3년 동안에 지켜본 사례를 밀어볼 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럴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자, 공식 이 화이트 페이퍼 보면 나와 있습니다. 페널티예요, 페널티. 지분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페널티입니다. 보시면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이 다른 사람이 잊어버리라고. 이거 정확히 이해하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미싱이라고 나와있잖아요. 뭐라고요? 데스토리. 소각당, 파괴당한다는 거잖아요. 여기 명확하게 나와있는데 왜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는 플레어 네트워크의 공식 홈페이지에 본인들이 올려놓은 FXIP 관련된 메커니즘의 화이트 페이퍼에 명확하게 리뎀션을 페일러 했을 때, 상환을 해주지 못했을 때 여기에 명확한 설명으로 나와있죠. 어떻게 된다고요? 에이전트는 50%를 잃게 된다는 거죠. 담보로 잡은 거, 콜레랄.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된다? 데스토리. 파괴가 된다. 소각된다는 얘기죠. 페널티가 되게 세요. 그냥 부도 날 가능성 자체를 없애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담보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엄청난 페널티를 주겠다는 의지예요. 이거는 진짜. 이런 페널티는 현재 금융에 없거든요. 네. 저도 이 페널티는 처음에 보고 놀랐어요. 야, 이 정도까지 페널티를 줘야 되나? 되게 세다. 그래서 제가 감자 형님한테 예전에 말씀드릴 때 설명드렸잖아요. 페널티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굳이 청산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기보다는 제가 감자 형님한테 페널티라고 표현한 이유가 오늘 설명드린 것 때문에 있어요. 그때는 이제 뭐 이런 것까지 자세히 설명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뭐 채팅으로 언제 다 설명해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말씀 안 드렸는데, 마진콜보다는 제가 페널티라는 단어로 왜 형님한테 얘기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페널티입니다. 진짜 세요. 그냥 절반이 똑딱하고 날아가요, 그냥. 그쵸. 담보는 안전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략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넉넉한 스파크 수량을 갖고 계시던지, 아니면은 이제 언제든지 내가 부족한 담보에 대해서 구매해서 그걸 메꿀 수 있는 여력을 갖고 계시던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하셔야죠. 아니면은 내가 발행해서 내가 그냥 홀드하고 있던가. 그러니까 그거죠, 여러분들. 내 스파크로 FXIP를 발행해서 내가 그냥 홀드하고 있는 거예요. 저 풀에 박아놓는 거죠. 그 풀 마이닝 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발행하고 내가 들고 있으면 돼요. 딴 사람 주지 말고. 내가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나는 그냥 저거 풀에서 벌기나 해야지 막 이러면서 하면 돼요. 그리고 극대화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스파크는 에이전트 역할하고 오러클에 막 이거를 쓰고요. 그리고 내가 소지하고 있는 별도로 XIP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오리지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이제 에이전트들 찾는 거죠. 나 이거 FXIP로 바꿔줘. 수수료 줄 테니까. 바꿔서 그거를 홀드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내가 에어드랍 받는 스파크는 굴려요. 내가 에이전트 역할하거나 오러클로 굴리고, 별도로 내가 갖고 있는 XIP는 또 FXIP로 바꿔갖고 풀에다가 이제 보상받기 위해서 홀드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최대한 굴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아니면 안전하게 내가 갖고 있는 스파크를 다 FXIP로 바꾸고 내가 홀드해서 아까 보신 1번 풀에서 굴리는 거죠. 그냥 그걸로만. 나 에이전트 역할은 안 할래. 너무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거를 너무 복잡해서 좀 힘들다 라는 등의 이유로 그냥 그거 안 하고 1번만 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 바꾸시면 돼요. FXIP로 싹 다 바꾸시고 그냥 그거 내가 홀드하고 있으면 됩니다. 추가 담보 돼요. 저런 상황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경고가 가요. 그 기회를 2번 줘요. 기회를 2번 주게 돼 있습니다. 담보 추가로 넣어라 하면서 2번의 기회를 줘요. 2번의 기회를 줬지만 담보 설정을 못한다 추가로, 그럼 이제 페널티가 가는 거죠. 청산당하면서. 폭락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저 담보가 문제되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담보가 문제되는 경우는 가격 변동이 일어날 때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XIP가 떡상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스파크가 떡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담보 설정한 가치가 2.5배를 넘어가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담보를 2.5배 잡은 게 거꾸로 내가 담보 잡은 가치가 떨어져갖고 1대1 비율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청산 당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스파크가 떡상을 해버리면은 XRP에 대한 그 환율이라는 표현이 정확한가요? 어쨌든 그 XRP 대 스파크의 비율이 변동이 생기죠. 왜냐면 스파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 버리니까. 그럼 내가 2.5배로 잡아놓은 스파크의 담보가 막 한 4배, 경우에 따라서 4배, 5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청산을 당할 수 있을까요? 안 당해요. 오히려 이거 거꾸로 인출하는 것도 됩니다, 여러분들. 2.5배까지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만약 스파크 가격이 2배로 올라가고 내 담보 가치가 5배가 된다, 1대5가 돼버렸다, 그럼 여기 2.5에 해당하는 걸 가치를 뺄 수가 있어요. 그냥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가 추가 발행을 또 할 수 있어요, FXRP를. 이해가 되세요? 이런 유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경고는 프로그래머블하게 굉장히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설명드린 것도 플레어 네트워크 안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다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그 사라님이 질문 주신 거는 뭐 경고라는 게 어떤 형태인지를 아마 물어보신 거고요. 마치 이제 핸드폰에서 문자로 안전 문자 오듯이, 안전 문자로 뭐 코로나 바이러스 오늘 감염자 몇 명 이런 식으로 오든지 아니면 메일로 오는지 이런 형태 디테일한 거 물어보신 거잖아요.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아마 출시 전쯤에서야 공개를 디테일하게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지금 아마 궁금해 하실 텐데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플레어 네트워크 출시 전에 대외적으로 공개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어떤 형태로 구현이 돼서 이 메커니즘이 돌아갈지 공개가 될 텐데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세금이요? 여러분들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플레어 파이낸스는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플레어 네트워크 관련돼서 오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스파크 관련된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데이비드 슈왈츠 있죠? 리플 CTO. 거기에 댓글을 남긴 거예요. 댓글 남기면서 어떤 의견 얘기했냐면은 세금 문제 때문에 사실 플레어 재단이 스파크를 그냥 초기에 나눠줄 거를 지금처럼 뭐 15%, 2%, 4%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요. 그냥 초반에 다 100% 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남겼어요. 이랬더니만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바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리플 CTO 당신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밝히고 있는 메커니즘 있죠? 첫 달에 15% 그리고 그 다음 달 랜덤으로 2에서 4% 매달 쭉 나눠줘서 2년에서 3년에 걸쳐 나눠주는 형태로 설계를 했는데요. 우리는 전문가를 통해서 이 방법을 이제 고안을 했고 전문가를 통해서 이 방법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리플 CTO는 또 이제 뭐 아니다, 텍스 문제를 고려하면은 그렇게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약간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뭐 각자의 의견은 존중하는 거고요. 그리고 플레어 재단에서 이 얘기를 밝혔습니다. 조만간 그 세금 관련된 조언 말고, 그러니까 세금을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 이런 거는 본인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 순수하게 왜 첫 달에 15%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2에서 4% 랜덤으로 정해서 쭉 나눠주는 형태로 취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그래서 그거는 한다고 했고, 여전히 리플 CTO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 봐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냥 첫 달에 그냥 싹 줬어야 되는데 막 이런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 얘기하셔갖고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국내에서는 여러분들 이 에어드랍 받은 것도 제가 볼 때는 세금을 매길 것 같아요. 세금 매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뭐지? 손가락님 블락 안 먹으셨는데? 다 보여요, 지금 다른 사람한테도. 스파크 떡락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상대적인 XRP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담보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것도 맞는 말씀이세요.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국내 세금 관련된 거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여러분들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들 뭐 추첨이나 이런 걸로 상품 받아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뭐 세탁기라던가 막 이런 거 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이벤트 당첨돼서 상품을 받게 되면 제시공과금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세금이죠. 네, 경품 받은 거에 대한 세금을 이제 수령자한테 내라고 하는 건데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제세공과금 내는 것처럼 에어드랍 받은 것도 제세공과금 내지 않겠느냐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아니에요. 아마 그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데서 뭐 본인들 자체 이벤트에서 암호화폐를 나눠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엔 제세공과금 낼 수는 있어도 이거는 제세공과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는 안 낼 게 거의 99.9% 확실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특근법으로 만든 세금이 문제인 거예요. 기타 소득세. 네, 그거에 해당될 겁니다. 이게 아마. 그리고 아마 제 생각인데 가격도 그거 적용할 거예요. 그냥 얘는 평단가가 없어요. 그죠? 평단가가 없는데 그 특근법 시행날 그날의 스파크 가격 있잖아요. 그걸로 적용할 겁니다. 얘는 분명히. 그리고 시행일 이전에 팔면은 적용 안 하고 세금. 그냥 노세금 처리되고 그 법이 시행되는 날짜 이후에 팔게 되면은 얘의 평단가는 아마도 그 시행일 기준에 스파크 가격을 매겨갖고 세금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저 이거 거의 90% 이상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100%일 수는 없는데 아마 저 항상 거의 확실할 거예요. 그 기준으로 매길 겁니다. 이것도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금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뭐 스파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세금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수익에 직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고 항상 세금 관련돼서 이제 정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 주시하는 가운데 좀 전략적인 그림을 그려가면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계속 바뀌고 있죠. 최근에 아까 설명드린 내용은 기가 막힌데 마치 국내 거래소들 그냥 다 폐쇄시킬 것처럼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어이가 없어. 아니 잠깐만요 여러분. 아니야, 스파크가 그 이전 에어드랍 되니까 상관없겠다. 아 진짜 쫄릴 뻔했네. 지금 여러분 실제로 해외에도 그거 있습니다. 그 문 닫은 거래소들이, 그러니까 스파크 에어드랍을 지원하겠다라고 한 거래소 중에 문 닫은 거래소들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거 먹고 쬐어요. 그냥 뒤처리 안 해주고. 근데 국내 거래소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시행이 9월이잖아요. 그 이전에 받으니까 그 이후에는 어떡하지? 월별로 나눠봤잖아요. 강제로 폐쇄당하면 얘네가 책임을 져줄까요? 거래소들이? 안 해줄 것 같은데? 우리 먹자당하는 건가? 아니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정부에서 무슨 폐쇄야 폐쇄는. 아니 암호화폐랑 블록체인 산업 안 할 거예요? 거래소 그냥 강제로 폐쇄시키나? 이거를 독려를 해야지 규정에 따라오도록. 그리고 뭐가 문제가 되면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걔네가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는 거면 따끔하게 혼을 내고, 만약에 하고 싶은데 이 규제를 따라가고 싶은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현장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달성하기 불가능한 거면 합리적으로 수정을 해주고 같이 협의를 하고 이 산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뭔가 함께 걸어가는 느낌으로 해야지. 지금은 뭐 그냥 이거 나쁜 건데요, 그냥 다 폐쇄각입니다. 규제에 못 따라오는 애요? 다 폐쇄해야죠. 약간 이 느낌으로 가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진짜. 열받네 또. 또 열받네. 열받아. 아니 자 진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불장 때 그런 암호화폐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이미 확인을 했잖아요. 2017년에. 그죠?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여러분들 뭐 금융 전문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번 벌어졌던 일이라 어떠한 폐단, 어떠한 이슈 문제를 야기하는지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금융 전문가는 아닌데. 근데 금융 전문가로서 금융 분야에서 일을 한다는, 그것도 규제기관의 사람들이, 특히나 그 중에 대빵이라고 하는 금융위원장이 저런 되게 무지한 이해도와 정말 머저리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돌아가겠냔 말이에요. 아니 나는 무슨 동네 아저씨 데려와서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그 전문가적인 소견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신청하는 그런 데 없네요? 그러면 뭐 다 폐쇄지 뭐. 아니 그렇게 할 거면 초등학생 앉혀놔도 되겠네. 신청하는 데 없으니까 다 폐쇄. 좋아. 그냥 차라리 금융위원장 자리 비워놓는 게 낫죠. 있어봤자 뭐하나? 당연한 소리만 하고 있는데. 참 답답한 인간이죠. 투자자도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자체를 나쁘게 보는 거예요. 시각 자체가. 그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걸 하는 사람으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되게 기가 막힌 노릇이죠. 네. 가자리뿔님, 그럴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번은 시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홀드하고 계시면 되고요. 2, 3번은 이제 플레이어 네트워크에서 디테일이 정해지면은 제가 직접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제 보고 하실 수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요. 한 가지 공지를 드릴게요. 뭐라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뭔가 해석을 과하게 하시거나, 그냥 해석을 과하게 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막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은 막 이게 와전돼갖고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을 좀 당부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떤 거냐면요. 제가 텔레그램 방에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름도 이제 XRP 팩토리 자유대화방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애초에 설계도 그렇게 했어요. 자유대화방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얘기들 서로 막 인신공격 등에 당연히 도덕적으로 안 되는 것만 아니면 그냥 서로 편하게 여러 주제 뭐 인생 사는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XRP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너무 힘들어서 넋두리 해도 되고 원래 그러라고 만든 방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든 방에 제가 있고 이제 많은 분들 이제 특히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뭐 다른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취지가 그런 방이다 보니까 여기는 무슨 리플과 XRP 얘기 안 하고 막 인생 넋두리 얘기하고 막 XRP 떡락 이러면서 막 사실 장난이거든요. 진심이 아니라 그냥 힘드니까 이제 XRP 욕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제 그런 거를 불편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 심정도 이해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 자체가 애초에 그냥 자유대화방이에요. 그 네임도 그렇게 달려있어요. 근데 이제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어떤 문제가 좀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파크 관련된 질문이 많아지면서 이제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그 XRP나 리플 또는 스파크에 대한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좀 물어보면은 답변해주는 그런 대화방도 있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소식에 대해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대화방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얘기하기에는 좀 분위기가 안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좀 계셔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유 대화방에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방금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별도의 대화방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서는 진짜 이제 뭐 딴 얘기 하지 말고 XRP, 리플, 플레어 네트워크나 스파크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방으로 좀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요구사항 진짜 너무 궁금한데 그 궁금증을 해소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해소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해소되는 가운데 다른 분들도 이제 생각지 못했는데 본인이 생각지 못한 정보를 알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 저런 게 있는지 몰랐다 하면서 같이 겸해서 서로 알게 되고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을 조만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잡담보다는 그냥 지식적인 거 필요한 소식이라던가 정보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것들 또는 지식적인 부분들 좀 전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분들한테는 되게 어울리는 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도 거기에서 받아놓고 제가 방송을 할 때 거기서 질문 주신 것들을 답변을 드리면은 서로 편할 것 같거든요. 방송에 들어와서 많은 분들 채팅 치는데 나 이거 궁금한데 답변 듣고 싶은데 채팅 쳐도 제가 못 보는 경우도 있고요. 방송하면서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미리 읽어둘 수 있으니까 방송에서 꼭 이제 다룰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쪽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저차 지금 설명드린 까닭에 그런 방을 따로 하나 팔까 합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는 좀 제약사항을 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넋두리 얘기나 막 XRP 욕하는 얘기나 그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지금 설명드린 취지로 만드는 방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이제 약간 제약을 줄 거예요. 못하도록. 거기서는 이제 서로 필요한 정보, 궁금한 거 있으면 서로 물어보고 답변하고 그런 대화방으로 좀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와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또 얻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안내 드렸으니까 제가 조만간 그 방을 만들게 되면 링크를 따로 공지해서 알려드릴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평소보다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2시간이나 되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불금입니다. 하루 남았네요. 주말까지. 내일 저녁에 또 찾아뵙고 하루 동안 있었던 새로운 소식들 갖고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바월바 내일 뵐게요. 뿅!